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수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2부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강의를 방송 초반이었죠. 네, 방송 초반에 이제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강의를 또 같은 말을 또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 일단은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그죠? 방송은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비가 좀 흐린 날이 좀 이제 개어지면서 하늘이 굉장히 좀 맑고 이래서 또 오늘 불금이잖아요. 네, 불금이라서 한 주에 또 그런 이제 힘든 네, 장도 끝났고 또 날씨도 또 맑아졌고 밖에 공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음이 살짝 콩밭에 가 있으면서 또 방송이 조금 어려워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부에 이어서 저희가 강의를 조금 저희 톡방에서 지금 돈전볼자님이 집중하시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고가 지금 장세가 일단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신고가 장세 중에서 좀 이제 매매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셨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들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구간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어, 이 SCD 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차트를 이제 살짝 띄워보시면, 이제 차트를 이제 살짝 보시면요. 종고점을 곧 돌파할 것 같은, 그죠?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셨어요. 그죠? 곧 종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구간. 그런데 만약에 구간대가, 폭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이제 예시를 좀 드려보는 거죠. 이 시점에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좀 이어지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저 김대명 전문가가 종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부터 조정이 깊고, 그죠? 여기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서 조정이 깊어졌는데 이렇게 깊어진 시점에서 다시 또 신고가를 만들려고 주가를 이제 종고점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승폭이 미리 다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종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고점대를 돌파하기 직전인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고점대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이제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짧은 상승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런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대에서 종고점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타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지만, 그러한 어떤 추세의 흐름이 굉장히 좀 빨리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던 종목이 다시 또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분출을 해줄 수 있냐 없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신고가라는 게 언제 어디까지가 신고가일지 모른다는 게 그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빨리 좀 돌아가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동양 같은 종목을 볼게요. 자, 이런 동양 같은 종목이 자, 여기에서 보신다라면은 뭐 이제 한번 상한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또 재차 그 다음날 6월 11일 날 다시 재차 또 상승하는 좀 그런 그림을 보였었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 그러니까 갭을 크게 띄워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상한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그런 매매를 만약에 성공하셨더라면은 그 다음 날에도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좋습니다. 흐름들은 좋은데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큰 연속성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점대에 만약에 또 물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연속성이 나오면서 또 이제 상승세를 좀 분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시점에서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한 2거래일 연골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는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빠른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캐핑 관점의 어떤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다시 또 신고가를 또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당일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캐핑 관점이나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 장세에 맞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제가 눈여겨본 종목 한 2주 전이었나요? 예전에 제가 네. 세미시스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따라가도 될까요? 했을 때 분명히 네. 전문가님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네네. 이후에 이렇게 시세를 엄청 내고 있어서 제가 아, 네, 그래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종목이 뭐라고 했죠? 세미시스코요. 잘 안 느끼는데. 뭐라고 하셨지? 세미시스코요? 그렇죠. 세미시스코. 자, 네. 일단은 굉장히 좀 미안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냐면 제가 김은성 아나운서님을 생각을 해서 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그 시점에서 만약에 따라가도 되냐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그죠?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바닥권에서 거의 이제 한 600%대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600%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언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신고가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지금은 600%대 갔지만 뭐 700%대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800%대까지도 갈 수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800%대의 어떤 그런 상승세는 만들지 못하고 결국엔 600%대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죠? 600%대에서 멈췄기 때문에 만약에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부터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매매를 했더라면은 이 종목 이 세미스코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세력들이 그렇게 주가를 올리니까 가는 거지. 그죠? 주가를 올리니까 가는 거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제가 동양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신진 SM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승세가 뭐 겨우 이제 여기에서 좀 멈췄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뭐
같은 가격대 한 12,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이제 상승세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상승폭 자체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이 몇백 프로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신고가는 어디까지가 상승세를 연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고 그리고 이미 바닥권에서도 못 잡은 종목, 그죠? 이미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의 상승세가 펼쳐지기 전에도 못 잡았었던 종목,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에 고점 구간대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이제 위험을 안고 가지고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사실상 뭐 비중을 작게 해서 크게 부담 가질 정도의 어떤 그런 비중을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거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그게 평균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데 뭐 한 번에 뭐 바로 그런 이미 300%대, 400%대 나오는 상승폭이 나오는 종목을 거기에서 뭐 1,000만 원씩 만약에 매매가 들어간다. 그럼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네. 만약에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다면은 그 300%대가 다시 또 내려온다.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삼성 스펙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삼성 스펙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삼성 스펙 종목이죠. 삼성 스펙 뭐 2호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의 이제 한 170%까지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170%대까지 올라가는데 이 종목군이라고 왜 뭐 300%대까지 뭐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죠? 올린다고 했다라면은, 그죠? 그렇지만 겨우 뭐 이제 100, 200%대 구간대에서 상승세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바닥까지, 그죠? 한 100%대까지 이제 하락세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세 자체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세력저주 같은 경우에 매집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이 그렇게 상승세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100%대 이상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주가를 더 올릴 건지 말 건지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좀 뭐랄까요, 위험한 투자. 만약에 1,000만 고점대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중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0%가 하락세를 탔다.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거의 뭐 깡통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깡통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그래서 제가 김은석 아나운서님을 생각을 해서 그런 투자는 위험한 투자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죠?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게 또 섭섭해하고 생각하시면은 네, 굉장히 제가 또 곤란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다고. 전문가님의 마음을 미처 네. 몰랐네요. 또 전문가님 때문에 600% 수익을 지금 못 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살짝 땀이 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종목 상담 또 아, 바로 해야죠, 네, 그죠? 네, 바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강의를 통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서 기분에 충실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신고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미 시세를 많이 내서 바닥권에서 매수하지 못한 종목은 신고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오늘 다 못 도와드리더라도
도와드리더라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MBC고요. 매수가는 4,12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이 단기간에 낙폭이 큰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대표님의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해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4,120원이시면은 뭐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그죠? 4,120원이시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굉장히 저점 구간대 바닥 구간에서 지금 매수 시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잡으신 것 같고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 어, 이 주가라는 게 이제 올라가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리고 추세가 한번 크게 무너지는 그런 구간대.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21선을 자 올라타는 종목, 그죠? 21선을 올라타는 그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가 말 그대로 단기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제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탔어요. 그죠? 21선을 올라탔고, 그죠?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올라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분봉에서 타점을 잡을 때나, 일봉에서 타점을 잡을 때, 그런 이제 작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구간대에서 타점을 잡는 거는 분봉이나 일봉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I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이잖아요. 이 일봉인데, 자, 이 일봉이 만약에, 분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급등주들의 분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초반 장세, 굉장히 연속적으로 상승세 크게 만들고 난 뒤에는 그런 이제 분봉들의 급등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동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나면은 네,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게 그런 이제 급등주들의 형태입니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봉들을 보실 때, 그죠? 일봉들을 보실 때 단타성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봉도 같이 분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분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 그런 타점들은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봉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같은 IMBC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추세 속에서 저점 쌍바닥, 그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21선을 올라타는 시점, 네, 그죠? 추세를 높여가면서 21선을 다시 올라타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라면은 충분히 작은 수익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추세가 뭐 여기 이 구간대 아직은 뭐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조금씩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매집의 형태를 이제 띄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만약에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간다기보다는 다시 바닥으로 밀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시 바닥으로 밀어냈다가 이 저점대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큰 파동을 만들어가는 이제 좀 큰 파동이라기보다는 좀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21선을 만약에 21선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은 어
말 그대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고, 그런데 여기 이 4,500원대 구간대를 일단은 만약에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더 큰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발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대가 무슨 구간대냐면은,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 이 구간대에서. 네, 그림이 딱 거기에서 지금 딱 걸리네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려고 하려면은 이보다는 더 큰 거래량, 이보다는 더 큰 거래량, 못해도 한 500만 주나 한 300만 주 정도 되는 네, 그런 대량의 거래량은 터트려줘야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악성 매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 나가기라는 좀 이제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MBC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수익 챙기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 꼭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SKC고요. 매수가는 14만 6,150원, 비중은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원래 80년도에 비디오 테이프가 주력이었는데요. 사업 개편으로 지금은 화학, 또 2차 전지, 반도체 부품 소재까지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도 됐고요. 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려고 손절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니까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 궁금하시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14만 6,150원이시면 거의 이제 매수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를 좀 넘어서는, 네, 그런 이제 흐름도 나왔었는데, 어, 일단은 지금 비중이 이제 한 18% 정도 되시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추세가 지금은 뭐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SKC라고 뭐 카카오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추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세도 괜찮고 지금 장세에 맞게 흐름에 맞게 또 따라간다라면은 일단은 지수의 영향이나 그런 이 종목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좋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대도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15만 천 원대를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수익권이 오신다라면은 일단 비중부터 바로 좀 축소를 하시면서, 네, 비중부터 바로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그리고 또 너무 높게 가격대 이 시점에서부터 뭐 이 종목 SKC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다시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라면요. 뭐 이렇게 고점대를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구간대도 충분히 고점이었었죠? 네, 고점이었었고, 그리고 충분히 눌렸었고,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시점이고, 그리고 신고가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르고, 그리고 다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온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 이 구간대에서 돌파가 나와서 다시 이와 똑같은 그림, 그죠? 이와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해 가시면서 매수가 이탈치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지금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질문자님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좀 편하게 기다려보시고 수익권에서 비중 축소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 추세였다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동성제약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음, 그러니까 끼가 많은 종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이런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매집의 형태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시세 분출을 좀 강하게 이제 분출을 해주는 말 그대로 이제 끼가 많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떤 보통 재료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좋은 재료들이 주가를 이제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이제 세력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금 구간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런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에서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퍼터 터지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다시 이 구간대에서 다시 또 매집의 형태를 보이고, 또 다시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이게 지금 형태에서 매집이 되었었던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이제 올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남은 물량을 정리를 했던 네,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셀때 지금 거의 지금 다 빠져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일단은 만약에 뭐 조금 더 만약에 홀딩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면은 일단은 회사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부터 보신다라면은 이 회사의 지금 재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사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좀 끼가 많은 종목이다. 네, 그래서 다만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세력들이 이런 형태의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다. 여지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비중이 지금 뭐 거의 이제 한 5%대 정도 되시는데 5%대 되시는데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뭐 다시 또 우상향 추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대량의 거래량을 좀 분출해주는,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좀 분출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런 흐름 후에 주가가 눌릴 때, 그죠? 주가가 눌릴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자. 네, 그 전까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약,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무는 좋지 않지만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몬이고요.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레몬은 톱텍의 자회사 나노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질문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작년 12월 이후로는 계속 손실권에 계셔서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 보여서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탱커님이 올려주셨는데, 레몬, 정말, 뭐랄까요, 테마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거의 끝난 종목이죠. 네, 그렇죠.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지금 거의 끝난 종목이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내용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선뜻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주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제약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좀 재료가 좀 만들어지고, 그죠? 좀 재료가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재료성에 의해서 좀 매집이 되는 그런 이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는 네,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돼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일단은 좀 시기상조지 않나, 시기가 좀 이제 너무 뭐랄까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좀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그저 관망을 하시면서, 네, 관망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무자님, 비중이 5%로 좀 적으시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길게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NHN이고요. 매수가는 83,1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 종목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작년 9월 이후로는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그래도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대박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5% 비중이 5%다.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할까요?라고 이제 좀 더 기다릴까요? 제로하면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에 맞게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은 추세가 지금 뭐 이런 구간대, 전고점 구간대 다 돌파했죠. 여기에서 단기적인 전고점 구간대 다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본다라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여기 이 시점이죠. 여기 중간에 제가 선을 한번 더 그었어요. 여기 가격대가 지금 87,000원 정도 되네요. 87,0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구간대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8만 원 구간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8만 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 받고 나서 다시 주가가 좀 이제 하락세를 다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추세, 네, 이런 이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그제 흐름이라면은 여기 다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매수하신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오시면은 그때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고 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죠? 좀 조정을 받고 뭐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은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8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시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그 시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상태에서 그대로 추세대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요.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8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고요. 매수가는 25만 8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석유화 관련주죠. 오늘은 1.56% 조정을 받으면서 25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격대가 네,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지금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거의 바닥권이죠. 그죠? 앞으로 뭐 또 추가적인 또 이제 뭐 방향을 뭐 틀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또 방향을 또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좀 또 다시 방향을 좀 이제 꺾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네,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저는 여기 이 구간에서요. 네, 이 구간에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딱 좀 단기적으로 바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바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10%시면은요, 여기에서 그냥 추세대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부터 본다라면 한 5%대 정도의 어떤 등락폭이 있거든요. 5%대 정도의 구간대의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 종목이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매수세 자체의 어떤 유입적인 부분들이 뭐 한 20만 주 정도는 그래도 올라와 줘야 이 구간대에서 21선을 살짝 올려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해주고 여기 27만 5천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네, 27만 5천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이제 연소성을 보이면서 뭐 3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이제 뭐 그 다음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1선을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은 27만 5천 원대 구간까지 네. 뭐 이 부분대까지는 한번 주가를 한번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21선을 올라타지를 못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네, 이 전저점대까지 또 다시 주가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좀 되어 봐야 조금 이제 더 명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뭐 월요일에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요. 월요일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 여기 이 구간대 좀 등락폭 자체를 좀 짧게 잡고 네, 짧게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21선을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아니죠. 조금 매수가랑 좀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좀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네,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매수가는 99,000원, 비중 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넥신은 2.15% 상승하면서 8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제넥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죠. 네,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추세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면 안 될 자리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무너뜨리면 안 될 자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단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거 다시 올라오기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탈하면 안 될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네, 매매를 타점을 잡았을 때. 그런 구간대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뭐 이제 박스권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대나 아니면은, 뭐 쌍바닥이나 뭐 한마디로 이제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죠, 주가가. 그런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리를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를 이미 이탈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이탈이 나온 상황이라서 다시 반등을 해가면서 어, 자리를 네,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네, 반등이 나오기란 좀 사실 쉽지 않은 네,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런 자리라 가지고 일단은 뭐 조금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게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염려를 두시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네, 혹시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어 손실폭을 좀 최대한 짧게 가지고 손실폭을 좀 최대한 짧게 가지고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이 3%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실 비중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이 구간대,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이 자리죠. 83,000원대. 네, 만약에 자리 이탈 나오시면요. 그때 돼서는, 좀, 뭐랄까요. 과감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유하시는데요.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추세가 이탈하면 안 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라고 하셨습니다. 실무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는 18만 1,106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최근에 급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기다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벤츠 타자님, 벤츠 타실 수 있겠네요. 네, 벤츠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8만 원대죠? 18만 1,106원대. 수익이 꽤 있습니다. 네, 꽤 계시고, 어,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뭐 종고점 때 뚫었죠. 네, 종고점 때 뚫었고 이제 신고가도 이 종목도 이제 지금 장세에 맞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종목이고 연일 또 상승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바로 월요일쯤에 바로 여기에서 한번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대응을 한번 비중을 일단 한번 좀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 이탈시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서 네, 천천히 그냥 이제 수익을 즐겨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도 좋기 때문에 신고가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는 21만 7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금호석유 행보권을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금호석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여기 이제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눌림이 만들어졌던 네, 그런 자리죠. 그죠? 여기가 눌림이 만들어졌던 자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다시 또 주가가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이 시점에서 또 같은 가격대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이 자리가 지금 어떤 그런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지금 나와준 상태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은 지금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가 조금 더 우상향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네, 21선 이 구간대가, 그죠? 21선 이 구간대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가의 이런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래일 연속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21선을 뚫지 못하고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어떤 지금 반등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의한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돌파를 할지 말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에서 매수가로 내려온다면 바로 정리를 하세요. 네, 바로 매수가에서 바로 정리하시고 굳이 손실을 가져가실 떠안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굳이 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뭐 6%대 이 시점에서부터 뭐 본다라면 거의 한 5%대, 6%대 정도의 손실폭인데 굳이 이 손실폭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 내려오시면 그냥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매수가에서 만약에 정리를 이제 하시는데, 그죠? 매수가에서 만약에 정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 그죠? 주가가 떨어진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혹시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여기에서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매매를 할 때는 손실폭을 작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좋은 전략은 좋으신데 이거보다 더 좋게 그보다 더 짧게 손실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매수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슨GT고요. 매수가는 13,4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넥슨GT 요즘에 게임주들 흐름 좋을 때 같이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넥슨GT는 0.39% 조정을 받으면서 1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넥슨GT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에요.
네, 이게 지금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은, 자, 차트 크게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이탈하면 안 될 자리, 지금 선으로 한번 그어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 이탈하면 하방 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네, 손절가는 정해져 있어요. 손절가는 뭐 한 11,500원 정도의 구간대를 잡으시고요. 11,500원 정도의 구간대에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자리 지켜주고 나서 뭐 다시 21선 올라타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간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큰 박스권대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온다라면 일단 수익부터 먼저 챙겨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넥슨 GT에 대해서 일단 손절 라인은 11,500원대를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추세를 좀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에 계신다면 무조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김우선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